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회계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 무제한 달러 완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재무 상황을 통계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변의 자산 얼마, 대변의 부채 얼마, 자본 얼마 이렇게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또 보유하고 있던 국채, 주식, 회사를 파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의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국채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물가를 떨어뜨려 디프레이션의 효과를 가져와서 과열된 경기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풀어 국채, 주식, 회사채를 사들이고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이자율은 떨어지게 되며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이자율과 물가는 오르게 되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와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금리 인상과 인하를 통한 경기 조절 정책인 금융 정책이라고 하고 이와 구별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즉 달러를 풀어 국채, 주식, 회사채를 사들이고 파는 이런 정책을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통하여 경기 조절을 위한 방편으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이 3월 15일 제로금리를 선언함으로써 이자율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자율 조절을 통한 금융정책의 이제 경기 조절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재정 정책으로만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채, 사채,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이제 달러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달러를 발행해서 보충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게 됩니다. 이제 이런 연준이 신규 달러를 발행하면 회계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차변은 달러 얼마, 대변은 국가 자본 얼마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연준이 부채를 끌어안는다거나 무슨 자산을 출자를 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를 회사라고 볼 때 발행하는 달러만큼의 자본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국가 자본은 원래의 보유자산도 아니고 누구에게 빌려온 부채도 아니고 이제 미국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발현한 발권 권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위력이 되는 거죠. 이제 연준은 발행된 달러를 통해 시장의 국채와 주식과 사채를 살 수 있게 되고 이를 회계학적으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차변 국채 얼마, 사채 얼마, 주식 얼마, 대변 달러 얼마.
자, 이렇게 이제 무한 발행된 달러로 우리나라와 또 기타 주요국과 통화 사업을 통한 달러 공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해 보면 회계학적으로 차변 원화 얼마, 대변 달러 얼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무제한적 달러 완화 정책을 선언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 달러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시장의 안정을 찾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 다시 시장에 국채, 주식, 회사채를 팔고 달러를 회수할 보관일 것입니다. 이때는 차변 달러 얼마, 대변 국채 얼마, 사채 얼마, 주식 얼마. 이제 이렇게 표현될, 이렇게 해서 이제 회수한 달러는 소각해버리면 될 것입니다. 이때는 차변 국가자본 얼마, 대변 달러 얼마 이렇게 되겠죠. 통화사업을 통한 달러도 회수하면 됩니다. 이때는 달러 얼마, 차변 달러 얼마, 대변 원화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중국이 보유한 달러와 미국 국채는 늘어난 달러 통화량으로 인해 그만큼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중국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전쟁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달러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달러로 하여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경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풀려버린 달러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경기가 살아나야 회수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전 세계가 결국은 미국의 달러 영향하에 포함되는 달러 경제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각국은 경제적 독립성을 잃게 되고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되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한 번 발행된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회수에 따른 아무래도 회수를 하게 되면 살아나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위험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달러에 대한 국제사회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의 생존을 기업의 책임으로 남겨두지 않고 국가가 대신 책임짐으로써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학습 효과로 다음의 위기에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내가 개판을 치든 아니든 국가에서 망하지 않게 막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미리 예측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무제한으로 원화를 찍어낼 수 없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국가 자본의 여지는 없습니다. 미국처럼. 단지 미국 국채를 팔거나 통화수합을 통해 달러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변 달러를 얻기 위해서 대변 원화와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수합과 미국 국채 매각의 이 매각이라는 제한적인 방법밖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러 없는 원화의 발행은 환율을 끌어올려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떠나게 하고, 이는 국가의 지불 불능을 불러오게 하고 디폴트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기 위해 달러를 확보하는 방법은 또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거나 미국과 추가적인 달러 스왑 계약을 맺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소국의 비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달러 무제한 방출에 따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부작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예측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가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달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도 벌써 76일이 되었습니다. 비관론자는 지금이라도 당장 세상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낙관론자는 영화에서는 우주전쟁의 마지막 장면에서처럼 도저히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외계인이라는 강력한 적이 갑작스럽게 인류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서 코로나가 사라져 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앞에 둔 입장에서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상 우리가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우리에게 닥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발단이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도 언제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우리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 세계의 제약사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최선을 다하여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해 총각을 다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기에 우리의 불안이 더 큰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위기의 경제를 구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통화의 양적 완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금융의 붕괴를 방지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경제 등 세상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76일 동안 국경도 대양도 거칠 것 없이 온 세상을 휩쓴 코로나가 남긴 상처는 이미 깊이 패여 심각하게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일주일 만에 8배 이상 늘었다는 것과 전 세계의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고 있으며 미국의 하루 사망 인원수가 500명 이상이 된다는 보도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태가 몇 개월만 지속된다면 그 상처는 가속적으로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이 코로나가 우리 곁에서 건재하여 머물고 있는 이상 국가는 국가대로 제한된 자원을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기업은 기업대로 한계 경영을 통해서 계속 존속을 기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포지션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그런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위기가 닥쳐오면 당연히 먼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됩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와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의 처지는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세상의 자산은 건물, 토지, 차량, 금은 등 수만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힘이 되는 것은 딱 하나 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현금이라고 해도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 포랑, 비로다의 우리나라의 원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화폐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떠면 달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기업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달러 발행에 따른 부담을 전 세계 경제에 전가하면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달러가 발행되고 있음에도 달러의 수요는 거치지 않고 세계 각국은 달러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가 많이 발행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에 당연히 근본적인 가치 변동이 없는 실물, 즉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등의 가치는 이 화폐가 많이 발행된 만큼 올라가야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최대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위기 상황에서는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의 확보 없이는 원화를 마음껏 찍어낼 수 없는 것에 비애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서 앞으로 확보된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만큼도 원화를 찍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600억 달러는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확보한 달러이기에 그만큼의 원화를 찍어내어 다시 달러 부족의 위험을 찍어낸다면 다시 달러 부족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안전을 위하여 원화를 더 찍어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환율은 당연히 그만큼의 비율만큼 하락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1219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시 1235원의 수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어내어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달러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국의 화폐가 아닌 달러로 향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코 미국이 망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달러가 한계를 넘어 남발되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람들은 물물교환의 시장을 다시 경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위기가 계속되는 이상은 달러는 정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고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세계는 달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개인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사태가 더 길게 이어지고 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된다면 어쩌면 상점들 앞에는 이런 안내문이 내걸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게는 달러가 아닌 원화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불법이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온다면 세상이 어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망한 거죠.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제한적인 물자를 배급제로 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기업은 국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사회주의죠. 우리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에 위험을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를 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정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능력급 보험료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달러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확진자의 수가 감소하고 그 추세가 뚜렷하여 이 코로나가 사라질 기미가 보이거나 치료약이나 백신이 개발되는 바로 그때가 이 달러를 팔아야 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살아남아야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제 해가 기울고 여기는 벌써 조금씩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